자, 오늘은 5단원 두 번째 시간 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 분열하는 쪽, 뭐 식물로 치면 식물 뿌리 끝부분, 생장점 부분을 보면 세포에 염색약을 뿌렸을 때 이렇게 염색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을 이제 염색이 잘 되는 물체다 해서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염색이 잘 되는 물체인 이 염색체,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이 염색체를 확대한 그림이 밑에 쪽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염색체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 겉에 부분을 이렇게 DNA가 이중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DNA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만 DNA가 아니라 요 막대기처럼 생긴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동글동글한 거 빼고 나머지 부분 이 전체, 나머지 부분 이 전체를 DNA라고 합니다. DNA. 그리고 가운데 동글동글했던 요 단백질, 요 단백질은 이 DNA가 우리가 실을 감을 때 실패에 감으면 이렇게 잘 고정돼서 잘 감기듯이 이 DNA를 잘 고정시킬 수 있는 뭐 지지대 역할, 실패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 외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뭐 유전자 발현할 때 이제 얘가 큰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염색이 잘 되는 물체인 이 염색체는 크게 동글동글한 동그라밀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단백질 동글동글한 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막 그 뭐 실처럼 생기고 여기 가운데 색깔처럼 돼 있는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이 전체를 동그라미 DNA라고 한다. 근데 이 DNA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부모에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그 핵심이 되는 그러한 이제 암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의해서 뭐 소화 효소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이라든지 그러한 단백질 같은 걸 이제 만듭니다. 근데 모든 이 정보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여기가 무슨 머리가 곱슬머리냐 생머리냐를 결정한다면 요 부분은 무슨 뭐 눈동자의 색깔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 발톱의 두께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 혈액형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어떤 유전 정보가 이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DNA에는 다시 가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 없는 부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DNA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책에다 한번 써볼까요?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또는 부위. 그리고 별로 정보가 없는, 의미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정보 같은 게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염색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한 가닥인데 이 세포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한 개가 두 개로 분리가 될 때 이 유전 정보 이게 가장 핵심이죠. 컴퓨터로 치면 CPU, 사람으로 치면 이제 브레인, 뇌가 될 텐데
이 세포 안에서 가장 핵심인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세포가 몸뚱아리만 분리되면 안 되겠죠. CPU도 똑같이 두 개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미리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복사본 1, 얘는 복사본 2. 그래서 얘랑은 정보가 똑같다. 그래서 복제된 상태예요. 근데 이때 나중에 세포가 분리될 때 염색체도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 분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얘가 염색 분체다. 그래서 얘가 염색 분체 1, 그 다음에 얘는 염색 분체 2. 얘는 염색 분체 1. 염색체가 나중에 분리될 때의 그러한 물체다 해서, 분리되는 물체다 해서 염색 분체라고 해요. 얘는 염색 분체 2라고 써볼까요? 얘는 염색 분체 2.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할 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자형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얘가 이제 X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왼쪽 것과 오른쪽 거는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된 복사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예요. 염색체가. 근데 이 46개는 엄마로부터 23개,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여러분도 써볼까요? 23개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의 그 염색체 23개는 엄마의 난자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엄마 거 23개는 난자 속에 있던 거고, 아빠 거 23개는 아빠의 정자로부터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부터 23번까지, 얘는 지금 번호가 없지만 23번이라고 써볼까요? 23번째 염색체. 그래서 1번부터 지금 23번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키 순서대로,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예외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긴 게 1번, 두 번째로 긴 게 2번에서 점점 짧아지면서 번호가 이제 가고, 마지막 23번은 조금 예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있는 각 번호마다 다 두 쌍씩 들어있죠. X자 모양이. 그랬을 때 왼쪽 거를 엄마라고 써볼까요? 엄마로부터 받은 1번 염색제고, 엄마 1번이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빠 1번.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왼쪽 거는 엄마로부터 받은 엄마 2번, 오른쪽 건 아빠로부터 받은 아빠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둘 다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남학생도 1번이 제일 길고 2번이 두 번째로 길고, 비슷비슷하죠, 이 사이즈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1번 염색체는 엄마 거든 아빠 거든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22번도 역시 엄마 거 22번과 아빠 거 22번이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3번은 혈액형을 만약에 결정한다. 13번은 혈액형을 결정한다. 그러면 엄마 거 13번도 혈액형의 역할을 하고, 아빠 거 13번도 혈액형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있고, 뭐 4번 염색제는 무슨 곱슬머리냐 생머리냐, 그래서 엄마 거 4번은 뭐 곱슬머리 유전 정보가 있다면 아빠 거는 무슨 뭐 생머리 유전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1번부터 23번은 서로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 그래서 1번부터 23번이 엄마 거 1번, 아빠 거 1번, 얘네들이 같은 역할을 한다겠죠? 얘랑 얘랑 같은 역할을 한다겠죠? 이런 걸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 그래서 서로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상동 염색체는 23쌍 46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1번부터 22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학생의 1번부터 22번, 남학생의 1번부터 22번은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상염색체라고 해요. 상염색체.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요 노란색을 1번부터 22번 1번부터 22번을 상염색체라고 한다. 이 상자는 평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평범한 모양이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 6번 염색체를 보고 이게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몰라요. 그렇게 평범하다 해서 상염색체인데,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니까 22쌍 44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외적으로 생긴 아이들 있죠. 이 23번 염색체. 이 23번 염색체는 성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성염색체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한 쌍이죠. 23번. 엄마로부터 받은 23번, 아빠로부터 받은 23번. 한 쌍 두 개예요. 근데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여학생은 XX자 모양이죠. 그래서 XX로 표현하고, 남학생은 XY라고 해요. 사실 Y자처럼 생기진 않았죠. 이 위에가 거의 절반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통 표기할 때는 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XX, 그 다음에 남학생은 XY다. 이때 마지막 23번이 아빠로부터 X를 받았으면, 여기 이게 이제 아빠로부터예요. 아빠 23번. 아빠 23번이 X자 모양을 물려받았으면 딸. 아빠로부터 아빠 23번이 반 잘린 형태, 즉 Y자 모양이면 남학생. 이렇게 성별을 결정한 데서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몸에 5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다 똑같습니다. 유전 정보가. 어차피 하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났을 때 하나의 세포로 출발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맨 처음 스타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복제한 거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는 세포든 볼에 있는 세포든 어떠한 세포든지 그 세포 하나를 현미경을 봤을 때 유전 정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유전 정보가 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상동 염색체. 왜냐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23번 염색체가 다르게 생겼지만 둘 다 성별을 결정한다는, 서로 하는 역할이 비슷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23쌍 46개라고 하고, 그 중에 1번부터 22번은 평범한 상자를 써서 평범한 모양이다 해서 상염색체는 22쌍 44개. 그다음에 마지막 23번은 성을 결정한다 해서 성염색체는 한 쌍 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여기 상동 염색체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거는 엄마 7번이라고 써볼까요? 엄마 7번 염색체.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아빠 7번 염색체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엄마 7번이나 아빠 7번이나 서로 하는 역할이 같다.
하는 역할이 같다. 하는 역할 비슷 이렇게 써볼까요? 이 한자로 서로상의 같을 동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이 같다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7번의 요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은 각각 염색 분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얘네 둘은 같다고 했죠? 복제본이라고 했죠? 복제1, 이쪽은 복제2. 아빠도 역시 왼쪽 것과 오른쪽 거는 똑같이 복사해 놓은, 미리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복사해 놓은 복제본이에요. 그래서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엄마 7번과 아빠 7번은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죠? 그냥 비슷할 뿐이죠. 왜냐하면 엄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았고,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전 정보가 생김새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엄마 7번과 아빠 7번이 비슷한 거지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는 역할이 비슷하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곱슬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머리면은 엄마 7번과 아빠 7번이 머리카락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는 곱슬머리, 하나는 생머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는 서로 같지만 염색 분체는 서로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다라고 써볼까요? 서로 똑같지만 상동 염색체인 엄마 7번과 아빠 7번은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비슷하다라고 해볼까요? 네. 자, 마무리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은 무엇인가? 이게 염색이 잘 되는 녀석이라 해서 염색체라고 합니다. 2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있는 것은 DNA입니다. DNA. 근데 이게 만약에 물어볼 때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유전자라고 쓰셔야 돼요. 유전자. 그러니까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의미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이제 DNA고, 그 전체적인 거는 DNA라고 하고, 그 중에 의미 있는 유전 정보가 있는 부위는 유전자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 유전 정보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아까 얘기했죠.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라는 것은 엄마 7번과 아빠 7번. 엄마 7번 염색체와 아빠 7번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아니면 비슷해요? 다르다겠죠? 생머리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다를 수 있다고 했죠? 모든 게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똑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얘네 둘은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